나는 임종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런 생각들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무의미한 연령 의료로 고통을 받는 대신 품위 있는 임종을 맞이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연령의료 결정법 시범 사업에 관심이 대단히 뜨겁습니다. 서울대 의대 허대석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게 어떤 뜻인지는 짐작은 갑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연령의료 결정 좀 쉽게 풀어주시죠. 예, 1년에 우리나라에서 한 20만 명이 병원에서 만성질환을 앓다가 사망에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이제 그 임종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디까지 치료를 할 건가, 인공호흡기를 달 건가, 중환자실을 갈 건가, 이런 문제들이 항상 걱정거리입니다. 예, 그 부분에 이제 갈등이 많았던 거죠. 예. 예, 그 부분을 정리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결정하자는 게 이제 법이 통과돼서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요. 요번에 시범 사업을 하는 거는 그 법에서 두 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서류, 그러니까 연명의료계획서라는 거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이것을 실제 현장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는 거죠.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지. 예, 그 작업을 이제 시작했다는 게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연령의료 결정법이 시범적으로 실시되기까지는 그 길이 그렇게 순탄치 않았습니다. 자, 화면으로 지금까지의 그 과정을 보시겠습니다. 지난 2008년 김모 할머니는 조직 검사를 받다가 과다출혈로 이른바 식물인간 상태가 됐습니다. 가족들은 연령의료를 중단시켜달라는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가족의 손을 들어줍니다.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이 판결은 지난 2004년 보라매 병원에서 환자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호흡기를 제거한 의사가 살인 방조죄를 적용받던 것과는 상반된 판결로 주목을 받았죠. 하지만 이후 논란 속에 관련법 제정이 무산됐고 2013년 국가생명윤리심사위원회가 특별법 제정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또 생사결정에 본인의 의사가 얼마나 반영되는지 치료 중단이 남발될 가능성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자식들 입장에서 이런 부모님의 죽음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서 죽여달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이제 빨리 돌아가시게 합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그것은 이제 저희가 굉장히 우려하는. 오랜 진통 끝에 지난해 국회에서 연령의료 결정 관련 법안이 통과됐고요. 내년 2월 정식 시행을 앞두고 지난 23일부터 연령의료 결정법 시범 시행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연령의료 결정법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먼저 연령의료라고 하면 제일 먼저 인공호흡기가 연상되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연령의료라는 것은 그 어떤 의료 행위들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인위적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거죠. 기계적으로. 네. 숨을 안 쉬면 인공호흡기를 달아서 연장을 하고 소변이 안 나오면 혈액투석, 인공심장을 돌리고 심장이 멎으면 심폐소생술을 하고 암 환자에 대해서는 항암 치료. 이제 이는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법에서는 명시적으로 연명의료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중단 여부와 관련해가지고, 네. 중단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중단할 수 없는 연명의료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생명을 연장하려면 기본적인 영양 공급, 산소, 이런 것들은 중단하면 안 되죠. 그리고 환자분이 편안하게 임종을 하셔야 되니까 통증 치료는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경우는 대단히 엄격하게 이제 한정이 돼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고려 대상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 환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의 문제겠죠. 회생 가능성이겠죠. 네, 그게 제일 중요한 회생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회생 가능성이 없을지라도 장기간 생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식물인간 상태. 그런 경우는 아니고 이제 회생 가능성이 없으면서 곧 임종 단계에 접어들
가정에 있는 환자로 네. 국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도 여기 해당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임종관 이제 주치의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되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병원마다 상황이 좀 다르겠지만은 네. 환자마다 주치 혹은 담당 의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담당 의사의 한 사람의 판단만으로는 오류를 범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해당 분야의 전문의까지 그 2명의 의사가 그 환자가 해생 가능성이 없고 임종에 임박했다는 것을 판단해서 서류로 남겨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의료진은 이 복수의 의료진이 예. 판단을 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혹시나 오해의 가능성을 줄이자는 의미에서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결정은 그러니까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어떤 그 질병을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질병과 관계없이 환자의 현재 상태가 가장 그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거죠. 뭐 임종 상황인지 여부 같은 것들. 네. 네. 그러니까 예. 그 기저질환, 그 원래 갖고 있던 질환에 상관없이 그게 암이든 뭐 만성 뭐 신장 질환이든 그 경과하는 과정 중에 어느 시점에 가면 해생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 그게 하나고 두 번째 곧 돌아가실 것 같다는 판단이 의료진 2명이 일관되게 그 진단을 하면 이 판단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용어 규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좀 달려있을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네. 식물인간 상태 말씀. 예.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도 그러면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식물인간 상태는 뭐 그 환자도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이제 의식이 없이 영양 공급을 그냥 간으로 하고 있으면 해생 가능성은 없는 거죠. 네. 첫째 전제 조건은 맞는데 예. 그분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5년, 10년 생존하시는 거거든요. 곧 임종하는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식물인간 상태 전체는 대상은 아닌데 이제 그분들 중에도 이제 어느 10년, 뭐 5년, 10년 후에 어느 시점에 가면 임종 과정에 접어들어서 돌아가시겠죠. 예. 그 과정에서는 연명의료 결정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필요 조건은 되는데 충분 조건은 안 되는 거예요. 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식물인간 상태가 이런 그 연명 치료를,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근데 말이죠. 이번 시범 사업 실시 이후에 연명 의료 중단 결정을 한 첫 번째 환자가 나왔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 서식 중에서 연명의료 계획서라는 서식이 있습니다. 그거는 환자가 입원해서 의사가 임종에 가까웠다는 걸 판단한 환자에 대해서 네. 작성하는 양식인데 실제 상황은 이제 이미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던 거를 제거하는 중단하는 상황이 있고 이제 달 수는 있는데 내가 호흡곤란이 있더라도 달지 말라고 유보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실제 그 서류를 작성한 분은 내가 아무리 호흡곤란이 생길지라도 인공호흡기를 안 달겠다. 거부한 이제 서식을 작성한 셈입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의식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이제 그 의식이 명료할 때 네. 자신의 의사를 밝혀놓는 거. 그렇죠. 서류로 작성을 하는 겁니다. 예. 이건 이제 잠시 후에 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환자가 이제 정신이 맑을 때 이런 그 의사 결정을 미리 해둔 바가 없는 경우.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상태를 맞이하게 되면 예.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임종하기 보통 2, 3일 전 되면 이제 의식이 이제 떨어집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인공호흡기를 달러 중환자실 갈 건가 말 건가에 대해서 본인이 미리 서류로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 2사람의 일관된 진술이 있으면 그건 가족이 진술이지만은 환자의 의사로 간주하고 그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족의 범위라는 것이 뭐 이제 직계 가족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아니면? 배우자하고 직계 이제 좀비속이 이제 최우선이고요. 예. 없는 경우는 이제 형제 자매까지 그 순차적으로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가운데 이제 2명 이상이 예. 일관된 그 의사 표시를 할 때, 네, 이분은 이런 걸 원하지 않았다는 네. 것을 이제 그 문서로 의료진한테 제시하면 그건 환자의 의사로 추정을 하는데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환자가 의식이 없고 네. 그런데 옆에서 이런 결정을 도와주게 될 가족도 없을 경우도 네. 예. 근데 그게 사실은 뭐 큰 쟁점거리였습니다. 그 법을 제정하는데 예. 뭐 사실 최근에 독거노인도 많고 뭐 행여 환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법을 제정할 때는 아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에서 이런 경우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이제 안을 올렸는데 네. 법이 통과하는 과정에 이제 그걸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지금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은 이제 논쟁적인 부분이군요. 예. 이제 이런 경우도 아마 상정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환자가 평소에 나는 이런 그 연령 의료를 중단하겠다. 네. 그러니까 그 필요한 상황에서 가망이 없을 적에는 그렇게 하겠다. 혹은 뭐 이제 임종 과정에서 이런 이제 의사를 밝혔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담당 전문의가 이제 복수의 전문의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족들이 반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법의 취지는 이제 연명의료에 대한 어떤 생명에 대한 가치관을 반영을 하려고 하는 취지가 대단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의사의 기술적 판단보다는 생명에 대한 가치관을 어떻게 반영할 건가? 그럼 누구의 가치관을 반영할 건가? 저희들이 조사해 보면 환자의 생각이 다르고 가족의 생각이 다르고 또 가족 간에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결정권입니다. 예, 환자 본인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 그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주는 게 대원칙입니다. 가족의 의사와 본인의 의사가 충돌하게 될 경우에는 환자 본인의 의사가 더 중요하군요. 그럼요. 예. 예. 그리고 그 가족들 간의 의견 차가 그러니까 나머지 남겨진 가족들 간의 의견 차이가 이제 존재할 적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이제 지금 특히 추정이 아니고 대리 결정을 할 때는 법에서는 전원 합의를 해야 됩니다. 아. 예, 그래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부해서 그 가족 하나하나의 확인을 받아야 되니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거죠. 예. 의견 일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는 의사결정이라는 게 그렇게 오랜 시간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서 많은 짧은 시간에 이제 결정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그 아산병원에 있는 김선영 교수가 그 어려운 상황을 현장의 그 사파로 그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나머지 가족들의 의견이 통일이 돼야 효력이 있다고요? 효력이 있는데 때로는 그게 일치하지 않아서 이거 결정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저는 이제 추정이 가능할 것 같은데 연명 그 의료 계획서라고 말씀하셨죠. 예,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렇죠. 하는. 네, 이걸 썼다가 나중에 마음이 이제 본인의 마음이 변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되나요? 이건 뭐 언제든지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바꾸자고 하면 언제든지 뭐 그건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최종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러면 그 이제 환자 본인의 의식이 명료할 때 앞으로 이제 연령 의료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제 의사를 미리 밝혀놓는 방법. 이게 이제 한 가지 방법만 있나요? 이제 연명의료 계획서라는 거는 마지막에 입원했을 때 보통 2-3달 전에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병적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거고. 그다음 건강할 때 나는 병이 났을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밝히는 거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라고 해서 그거는 좀 다른 양식이 있습니다. 네. 사전 연령 의료 의향서는 뭐 특별히 이제 필요한 뭐 자격이 있는 건 아니죠? 이거는 아무나 건강한 사람이든 병이 있는 사람이든 본인이 어떤 임종을 맞이하겠다, 어떤 중증인 상황에서 자기는 인공호흡기를 하겠다, 뭐 혈액 투수를 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밝히는 겁니다. 그럼 병원에 이런 양식이 있나요? 네, 지금 뭐 꼭 병원이 아니라도 이제 이런 거를 홍보하는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단체에 접촉하시면 이건 꼭 의사하고 상담할 필요를 그 의무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일종의 사전 유언을 작성해 두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이걸 이제 작성을 완료한 다음에 뭐 병원에 등록을 따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지금은 이제 그동안에는 뭐 자발적으로 서류를 모으고 했는데 이제 요번에 법이 실시되면서 이건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되고 등록을 하시면 지금 이제 정부가 추진하는 거는 어느 기관에 등록을 할지라도 전산상으로 환자가 편찮으실 때
어느 기관에서나 이걸 확인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알겠습니다. 좀 전산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존엄하게 품위를 지켜가면서 나의 삶을 마감하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이른바 well dying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 교육도 받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화면 좀 보시겠습니다. 강의에 집중하는 사람들의 눈빛이 반짝입니다. 아름답게 죽는 삶, 이른바 well dying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언젠가는 다가올 그러한 죽음에 대해 생각한다는 것은 평상시 삶을 좀 더 의미 있고 보람되게 사는 삶이 될 것 같고요. 미리 써보는 유언장, 소중한 사람이 누군지, 인생의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돌아보게 만듭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법을 알려준 가족들, 챔버 단원들 사랑한다. 그들이 있기에 그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냈던 것 같다. 원하는 장례 절차를 적는가 하면 사전 의료 의향서도 꼼꼼히 작성. 네, 아버님 이제 그렇게 사랑으로 가족 품에서 이렇게 가시는 걸 보고, 저도 이제 이런 걸 해줘야만이 자식들이 또 할 수 있겠구나 해서. 일부 지역에서는 웰다잉 교육에 한꺼번에 100여 명의 신청자가 몰리기도 했고요. 웰다잉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대단히 뜨겁습니다. 글쎄 이런 죽음에 대한 준비는 일찍 할수록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연령 의료 결정법 내년 1월 15일까지 이제 시범 사업 실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내년 2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교수님께서 개인적으로 보완돼야 할 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좀 짧게 짚어주시죠. 그게 이제 제일 이 법이 가장 좋은 거는 본인이 의사를 분명히 해서 서류를 작성하면 대단히 좋습니다. 네, 모든 게 순탄한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문화가 임종이 임박한 부모님한테 아버님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인공호흡기 하시겠어요? 이 대화를 못 꺼내는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이제 법은 혹은 이론적으로는 본인이 다 작성하면 좋다고 하는데 현실은 대부분 가족이 대리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제 그는 법하고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보완해야 큰 갈등이 없이 잘 적응할 걸로 생각합니다. 예.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울대 의대 허대석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